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이 환자분은 20대 중후반 여자분이시고 예전에 비염 수술을 하셨어요. 이 비중격 교정술이라는 걸 해서 코성형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연골인데 이 연골이 없기 때문에 가슴 연골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리고 환자분은 수술하기 전에 실을 사용해서 콧대랑 코끝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콧대에 실이 들어간 거는 너무 얇게 들어가서 폭이 좁고 코끝이 복호였는데 그걸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코끝에 뾰족하게 포인티하게 뭔가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실이랑 그런 걸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가가슴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올리고 콧대의 경우에는 자가가슴 연골로 하기에는 높이감이 어느 정도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슴 연골을 얇게 쓰게 되면 콧대까지 하려면 되게 길이감이 있게 채취해야 되고 그리고 얇게 쓸수록 좀 와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더 있고 젊은 분일수록 와핑이 좀 더 잘 생겨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힘이 좀 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20대 중후반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냥 콧대는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서 기증된 건조근막을 사용해서 한 2mm 정도 내에서 올려주자 라고 얘기하고 수술을 했던 분이에요. 자, 사진을 먼저 볼게요. 수술 전 사진이고 정면에서 보면 코끝 복호가 딱 보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코끝에 이렇게 포인티한 뭔가가 있어요. 이게 실이 들어간 부분이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콧대 부분을 보게 되면 코끝에 비해서 폭이 너무 좁죠. 그래서 코끝은 더 뭉툭한 느낌, 더 동근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콧구멍 모양을 보면 살짝 끝부분이 이렇게 찝히듯이 이런 용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제가 환자분한테는 이런 모양을 설명하면서 이게 용코라는 건데 본인이 비주가 되게 길거나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살짝 부드럽게만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포인트한 게 딱 보이죠. 그리고 콧대는 이렇게 쑥 들어가고 이렇게 처져 보이는 느낌, 코끝은 여전히 뭉툭하고 정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포인티한 모양이 더 확실히 보여요. 이게 딱 실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실 제거하고 옆에서 봐도 실이 되게 많이 높게 들어가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 제거해도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서 그 대신 코끝과 콧대의 관계에서 콧대가 너무 낮아지면 코끝만 강조되고 그런 거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코끝만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되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실을 빼서 생긴 높이가 낮아진 만큼은 채워주자. 그런 의미에서 근막을 사용해서 수술하기도 했죠. 정면에서 보면 사실 약간 휘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휘어 있죠. 웃을 때 더 그런 부분이 강조돼요. 아래에서 보는 모양도 보면 이렇게 휘어 있어요. 비중격 교정술을 앞서 받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는 보게 되면 코뼈, 콧등연골, 코끝연골 세 파트로 나뉘고 콧등연골과 비중격이 지붕과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콧등연골이 지붕이 되고 비중격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데 비중격이 환자분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콧등연골이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콧등연골은 환자분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 있고 비중격은 오른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휘어 있어요. 지금 CT를 볼 건데 CT에서 보게 되면 본인을 이렇게 마주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볼 때는 거울상으로 보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얼굴을 마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 코,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을 마주 본다고 생각하고 CT를 이해해야 돼요. 입은 CT고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비갑계가 커져 있고 비중격 망곡증, 비갑계 비대증에 준하는 거죠. 사이즈를 한번 비강의 사이즈를 재보면 여기가 한 8mm 정도 나오고 여기가 한 13mm, 14mm 나오죠. 그러니까 차이가 한 6mm 정도 나니까 사이즈 차이는 꽤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갑계 축소술을 해주고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중비갑계도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내준 다음에 비중격을 바로 잡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중격은 환자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었고 지붕은 왼쪽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외형이 나타난 거죠. 가슴 연골을 채취했고 가슴 연골은 되게 저는 오른쪽 6번이나 7번을 사용해요. 되게 12개가 있는데 9번, 10번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9번, 10번은 너무 폭이 좁고 가늘어서 제 수술 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6번이나 7번을 사용하고 주로 6번을 사용해서 수술해요. 가슴 밑선에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브래지어 라인에서 걸쳐서 별개선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6번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해요. 자, 요거는 수술 후의 모양이에요.
자, 정면을 보면 일단 실을 제거하고 폭을 좀 줘. 근막을 사용할 때는 대개 한 8mm 정도, 9mm 정도 사이의 폭으로 줘서 폭감을 줘요. 그리고 복코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여기 보면 포인트했던 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 이분은 수술 초기고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슬림해지는 느낌이 될 거예요. 그 대신 폭감은 예전에는 이렇게 있으면서 휘어 있었는데 그런 힘이 교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라인감이 더 살아나면서 콧대의 폭과 코끝의 폭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죠. 지금 예전에는 콧대 폭은 너무 좁고 그에 비해서 코끝 폭은 너무 넓어서 급격한 차이가 느껴지니까 코끝의 복코가 더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콧대의 폭을 맞춰주면서 많이 좋아졌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측면에서 보였던 이런 포인트 됐던 부분은 다 사라졌고, 콧대는 이 실 제거하고 올려줬는데 훨씬 더 높이감이 있고 시작 포인트도 더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코끝도 잘 살아있고 잘 뻗어있는 느낌으로 보여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코끝이 훨씬 더 딱 살아있는 느낌이 있죠. 콧대에 시작하는 점은 그때보다 살짝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코끝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코끝에 뾰족하게 표현됐던 부분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훨씬 더 코끝에서 뻗어있는 느낌이 있어서, 여자분은 콧대도 중요하지만 코끝 자체가 잘 뻗어있는 느낌이 훨씬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보이는 약간 찝혀 보이는 용코 느낌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조금 부드러워졌죠. 그런 부드러워지는 느낌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좀 이런 느낌에서 좀 이런 느낌으로 연골적인 배치만 조금 다르게 했어요. 심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용코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연골적인 배치를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었고요. 이 환자분은 비중격 교정술을 이전에 받았다가 그런 포막힘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모양적인 부분에서도 불만이어가지고 비중격 교정술을 다시 해주면서 자가가슴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만들고, 콧대는 기중근막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높이감을 줬던 케이스였어요. 전체적으로 만족도 있게 수술이 종료된 케이스였고요. 오늘 케이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